새해 첫 강인데 새해 첫 강의 기운을 여는 차원으로 우리 천부경 들어보신 분 많이 있죠?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부경 다 외우는 분도 있죠? 네. 누가 시범적으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자신 없어요? 자신 없으면 제가 오늘 그 새해 기운을 열고 여러분들이 큰 기운 받고 복 받고 새해 운수 대통하시라고 이 천부경으로 한번 기운을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판소리조도 있고 그냥 낭송의 어떤 천부경이 있는데 판소리조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저희 그냥 낭송으로서 천부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부경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기운을 확 연다 이렇게 관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제 소리 천부경 속에서 실제 그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 끝날 때까지 마음을 열고 기운을 내가 흡수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 천부경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 십곡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련 만왕 말레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천부경으로서 오늘 새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자에 나쁜 기운이 있다면 오늘 1차적으로 그 나쁜 기운은 다 다스릴 수 있고 또 좋은 운이 있다면 그 좋은 기운을 더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힘차게 새해 강의를 열어갑시다. 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지나고 새해 무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유년은 큰일도 많았고 변화도 많은 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무술년의 구분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하는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질문부터 이제 아주 그냥 그 무거운 이 구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들 무술년 새해 그 구분이 궁금하고 또 새해 어떤 구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술년 구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시간 강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술년 강의만 하다가 오늘 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술년 강의는 제가 아주 임팩트하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구군은 우리 국민이 다 듣는데 너무 민감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민감한 부분, 또 굉장히 구군이 안 좋은 부분, 또 어떤 어려운 우리 국민한테 큰 아픔, 이런 내용들을 정초부터 너무 신랄하게,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리 유튜브를 듣는 가족이나 국민들이 참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워질 수도 있고 좀 우울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추측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야지 막 꼬집어서 이렇게 쪽집게처럼 탁탁 이렇게 찝어주기를 바라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지 않는 건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술년 새해 한번 구군을 이제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술은 우리가 띠상으로 말하면 개띠죠. 그러면 무토, 개술, 그러니까 천간무자, 개술자인데 이 무토는 누런색을 상징합니다. 황토, 무자는 황토, 술자도 황토. 그래서 무술년은 개띠해고 또 이 천간의 무토는 바로 황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무술년은 동물로 비교한다면 황구, 누런개, 황구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로 일단 먼저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개도 백구도 있고 적구도 있고 이렇게 황구도 있어요. 그러면 백구는 어떤 해가 백구인지 아시나요? 알면 한번 말해보세요. 경술, 예, 맞습니다. 경술이 백구예요. 또 이제 적구, 붉을 적자는 병술이고, 이제 무술은 바로 누런 황구입니다. 근데 이 옛날부터 황구는 우리 토속적인 그 개의 상징이에요. 황구가 토속적인 개의 상징이고 복덩이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는 어떤 우리나라 동물 중에서 그래도 황구는 그 복을 상징하는 그런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부잣집들이 누런개, 진돗개라든가 누런개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황구를. 근데 이제 이 황은 원래 재물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토가 문서를 뜻하고 부동산도 뜻하지만 이 오행적으로 어떤 복덩이, 재물 이런 그 행운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술년은 황구의 해이며 일단은 긍정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가 좋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로서는 그러하고 이제 무술년 우리가 이제 오행학적으로 풀어보면 무술은 무토, 술토라고 합니다. 천간 무도 토고 지지 술도 토고 이 무술은 천간 지지가 다 토예요. 그래서 이 무술은 간여지동으로서 토의 해인데 이 토는
오행의 기운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중앙 50토라고 하는데 이 중앙 50토는 동서남북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토예요. 동서남북. 자, 동은 숫자상으로 3을 뜻하는데 가운데 50토는 5를 뜻합니다. 그러면 3에다 5를 플러스하면 또 8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을 38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숫자가 2인데 가운데 중앙 50토에 5라는 숫자를 붙여서 7이 나옵니다. 그래서 27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은 숫자상으로 4인데 가운데 50토에 5를 갖다 붙여가지고 4구금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은 1이 물을 상징하며 1의 숫자인데 가운데 중앙 50토 5의 숫자를 갖다 붙여서 16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운데 50토의 5라는 숫자에는 동서남북을 이미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무술년은 바로 중앙 50토를 상징하며 동서남북 기운을 다 거느리고 있는 해가 바로 올해다. 바로 무술년이다. 바로 중앙 50토다. 그래서 이 무술토에는 바로 이 오행의 기운을 다 품어안고 있다. 그러면 오행의 기운을 품어안으니까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행의 기운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 동서남북 기운을 다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 기운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 기운을 다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많이 가진 만큼 책임도 무겁고 영향력도 크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무술년은 구군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60년 전의 무술년하고 지금의 무술년하고 시대적으로 또 차이점이 있고 앞으로 60년 이후에 또 무술년에 시대적으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술년이라도 항상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선천시대, 후천시대 또 그 선천, 후천 사이에서도 120년씩 기운이 분리가 되는데 그때마다 또 기운이 달라지면서 작용력은 달라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무술년을 물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후천시대에 진입을 해가지고 후천시대에 진입해가지고 처음으로 오는 무술년이에요. 즉 중앙토로 만나는 운이다. 처음으로. 그래서 올해 무술년은 후천시대를 진입해가지고 처음으로 오는 중앙 50토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 동서남북의 기운을 열기 위해서 요동을 칩니다.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요동을 친다. 그래서 무술년은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또 아주 어떤 슬픈 변화들도 있어요. 왜 슬픈 변화들이 있느냐? 우리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아픔도 주고 시련도 주고 좀 괴로움도 주고 이 깨우기 위해서 하늘이 요동을 칩니다. 그럼 어떤 요동을 치느냐? 첫째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큰 대륙에서는 큰 지진이 한번 또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번 지진이 지나갔죠. 이제 앞으로는 대륙에서 지진이 또 옵니다. 대륙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세계적 정세의 여파에 의해서 또 경제도 힘든 고비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사고의 어떤 그 염려도 있고 우리 국민을 깨우는 어떤 시련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떤 변화들이 오고
그리고 올해가 또 정치적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있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는 막 진흙탕 싸움도 벌어지고 또 어느 한쪽으로는 아주 쉽게 선거를 잘 치르는 곳도 생기고 어느 한쪽으로는 정말 우리가 눈시울을 찌푸릴 정도로 개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올해가 개잖아요, 개. 예, 예, 그 개판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보자고요. 정치적으로는 이합집산 현상들이 많이 오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선거를 치르는 곳도 있고 개판으로 선거를 치르는 곳도 있고 진흙탕 싸움하는 곳도 있고 이런 정치적 변화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야당이 각자 다 잘났다고 있지 뿔뿔이 자기 득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느 당이 득세하는지 알지만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 득세하는 또 당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합 집산의 현상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어떤 부조리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드러났지만 무술년에도 많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도 드러났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 발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싸움도 많이 하지만 한 발 일어서는 한 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헌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 쪽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이 이 개헌 문제로 한번 들썩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술년에는 미래지향적 개헌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개헌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로 여론 조성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제 남북 관계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미션이 옵니다. 크고 작은 지금 화합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번에 또 트릭이 오고 미션들이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북쪽으로는 김정은 정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국민들도 많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살생부도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쪽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쪽으로 진입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북한 정권이 통일을 위해서 서서히 무너지는 쪽으로 기초를 닦는다. 기초는 원래 좋은 쪽으로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나쁜 쪽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통일을 위해서 진로를 놓는다. 그래 정권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만 예를 들면 탑을 쌓아놨는데 밑에서 돌을 하나하나 빼는 인간들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하나 뺄 때는 이 탑이 안 무너지죠. 근데 계속 밑에 돌을 빼면 언젠가 무너지겠죠. 즉 2018년도부터 돌을 하나 둘 빼는 일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되고 김정은 즉 정권에는 데미지가 서서히 오게 된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 민족이지만 참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년 동안에 그런 어떤 격동의 변화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후유증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며 마음 준비도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그동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막 손을 잡고 비밀리에 소통을 많이 했는데 2018년도는 이제 미국하고 좀 소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너무 뜻밖이죠? 이제 2018년도에 잘못 보이면 한 대 얻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 얻어 맞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비밀리에 소통하는 방법을 자꾸 찾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적국하고 암암리에 소통을 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를 수 있지만 실제 그런 현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정치적 그 밀실 정치적 그런 변화들이 온다. 우리 국민들은 뉴스를 보고 겉만 보고 정치를 바라보게 되며 정치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여론 그리고 이런 언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는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뭐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밀실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밀실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노출이 될 뿐이에요. 실제는 미리부터 작전을 짜서 밀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러날 때는 10분의 1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비밀을 다 이야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굉장히 자기들의 비밀을 다 노출하니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왜 중국에 어려움이 오느냐? 중국은 대륙의 토예요. 토의 나라라고. 대륙의 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기운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두드러 패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바르게 못하니까 하느님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온다. 하느님한테 두드러 맞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여러 가지 2018년도에 변화들이 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국가의 흐름, 정치적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경제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국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 체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성장하고 좋아지기를 바라지요. 저도 바랍니다. 근데 실제 2018년도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IMF처럼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체감 경제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그럼 과연 어떨 것이냐? 2018년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고점을 찍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 많고 부동산 고점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점. 그럼 고점에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가 아파트든 땅이든 이 부동산 고점에 오르게 돼요. 고점에 오르고 그 다음 2019, 20, 21년 가면서는 거품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 집을 구할 때는 가격 따지지 말고 형편에 맞추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투기적인 건 함부로 하지 마라. 투기적인 거 함부로 했다가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집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해서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욕심의 잣대로 막 가격을 많이 주고 비싼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렇게 무리한 짓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속된 말로 그 상투 잡는다는 말 쓰지요. 예, 고점을 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2018년도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고점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한 단 올라서는 걸 느낀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올라서고 나면 더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알아서 분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이 이 부동산 값이 뭐 떨어진다든가 거품이 빠진다든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흥 도시라든가 메리트가 있는 도시, 막 신흥 발전 도시, 예? 이런 지역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 부동산 이렇게 등락이 별로 없어요. 등락이 별로 없다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막 발전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만 뭐 예를 들면 뭐 세종시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도시 이런 데는 그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정체된 곳이라든가 이미 많이 오른 도시라든가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도시는 거품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전 지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70%는 거품이 빠지는 걸 느낀다. 30%만 지역적으로 유지를 하고 70%는 거품이 빠지는 걸 느낀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잘 살으란 얘기지 전 지역이라든가 전 국민들이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사회적인 문화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많이 옵니다. 사회적인 문화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많이 온다. 그 이유는 무술년은 술의 운인데 술은 묘술을 부린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즉 재주를 부린다. 그러니까 술자에는 묘를 땡겨오는 힘이 있어요. 그 묘술, 인호술 그렇게 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술에는 그 천문성이고 예술성이고 그 어떤 창조적이고 이런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술은 묘를 땡겨오는 힘이 있는데 바로 묘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묘술이라는 말은 묘한 변화들이 많이 온다. 예술적 변화도 오고 창조적 변화도 온다. 그래서 2018년도 무술년에는 IT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어떤 사업들이 많이 발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4차 산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 있다. 진입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진입을 했는데 무술년에 그 4차 산업이 발전을 하고 기초를 닦는다 이 말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걸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술년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게 되며 그 4차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IT 사업 그런
소위 말하는 로봇, 인공지능, 이런 그 사업들이 많이 융성하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은 당연히 발전을 하고 이제 금속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그 금속에 관련된 사업들이 올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철강 사업이든 금속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아까 이제 선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선박 사업도 발전을 할 수는 있는데 선박 사업은 굉장히 기복이 많아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선박 사업이 어느 한 회사는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무토와 물이 싸우는 격이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선박 사업은 일부 발전하는 회사도 있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생기지만 또 어려워지고 문 닫는 그 선박 회사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선박 쪽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유통 사업들이 이제 좀 활기를 띠게 돼요. 무역 유통 사업들이 활기를 띠게 된다. 근데 이제 사회 문화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기업들, 이런 발전할 기업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그 회사들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참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술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 기운을 다 함축하고 있는 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을 갖추고 자신의 질량을 잘 갖추고 이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을 갖춘 분들은 무술년이 굉장히 복받고 좋은 해예요. 근데 자신을 갖추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이렇게 잔꾀 부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해입니다. 근데 다시 설명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을 갖추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창조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한다, 좋아진다, 성장한다. 그래서 이 도원 강의를 듣는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든 유튜브를 듣는 국민들은 자신을 늘 반성하고 갖춰나가야 됩니다. 무술년은 내 공부를 깊이 한 분들이 힘을 쓰는 운이에요. 동방, 남방, 북방, 동서남북,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 기운을 다 품어안고 있기 때문에 큰 기운을 가진 해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갖추게 되면 그 기운을 다 쓰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한다. 근데 내 자신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그 기운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의 기운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운에 눌려서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어려워진다. 근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능력을 갖추고 참 질량을 잘 갖추어서 힘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진실로 발전하고 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무술년은 능력을 갖춘 사람의 해다.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술년을 내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갖추면서 내 능력을 잘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잘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술년 한 해는 내가 어떤 각오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니까 열심히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